안녕하세요. 오늘의 경매 이하성입니다. 어제 토요일 하루 종일 비가 내려서 마음이 좀 울적했는데요. 오늘 5월 13일 일요일 오후는 아주 화창합니다. 그 날씨에 맞춰서 반짝반짝한 물건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화면 보시는 바와 같이 북한강을 바라보고 있고 174평 토지 면적을 자랑하고 있는 전원주택 경매 물건입니다. 이게 실화냐? 최저가 1억 원입니다. 오늘은 경매 물건뿐만 아니라 토지 공부도 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시간을 마련해 봤으니까 끝까지 시청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잠시 안내 말씀해 드릴게요. 화면 오른쪽 하단에 구독하기 버튼 누르시면 오늘의 경매 영상 새롭게 업데이트 될 때마다 핸드폰에 자동 알림 서비스 제공되니까 많이 활용하시고요. 추천도 꾹꾹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본 영상은 면책 조건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투자 판단의 근거로 이용할 수 없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합니다. 왼쪽 상단에 사건 번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 번호 2017 타경 762 임의경매입니다. 중복 경매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762만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춘천지방법원에서 2018년 5월 21일 오전 10시부터 경매가 진행되고요. 본건 소재지는 강원도 춘천시 서면 안보리 192회 1필지입니다. 대장상 용도와 현황상 용도 모두 주택으로 쓰여져 있고요. 토지 면적은 576제곱미터, 약 174평입니다. 건물 면적은 66제곱미터, 약 20평입니다. 제시의 물건은 매각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약 7평입니다. 매각 대상은 토지 건물 일괄 매각. 오른쪽 상단 보시면 본 경매 물건 최초 감정가는 1억 4,500만 원이었는데요. 1회 유찰된 가격 30% 저감되었습니다. 약 1억이고요. 경매 청구 금액은 9,300만 원이기 때문에 청구 금액상 취하되기는 어려운 금액대입니다. 좀 특이하게 왼쪽 하단 보시면 본 경매 물건은 작년 7월부터 진행이 되었는데 어떠한 이유인지 변경이 이해되었고 좀 오랜 시간이 지나서 5월 21일 날 경매가 다시 진행됩니다. 자, 물건을 보다 보니까 이 변경된 사유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 이 물건을 좀 놓치기 싫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물건 위치를 보고 계십니다. 동그라미 빨간색 안에 우리 물건이 표시되어 있는데요. 바로 밑에 보시면 북한강이 보여지고요. 좌측에 가평 군청, 오른쪽은 춘천으로 가는 길목입니다. 강 건너에 백양역도 보여지네요. 물건 위치 위성 사진입니다. 위쪽 12시 방향에 우리 물건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위쪽에는 산이 있고 바로 앞에는 도로 그리고 북한강을 끼고 있습니다. 정남향 위치에 포진이 되어 있고 도로가 보이는데요. 46번 국도 경춘로입니다. 아주 유명한 국도죠. 위성 확대 사진입니다. 이 산은 북배산이고요. 우리 물건 바로 위에 좀 올라가 보면 다른 주택이 있고 우리 주택 진입하는데 다른 또 주택이 두 채가 보여집니다. 위성 사진으로 볼 때는 도로가 깔린 지 얼마 안 된 것 같고요. 아스팔트로 정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지적 개항도 확대 사진입니다. 우리 물건은 두 개의 필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기호 1번 192-5번지가 도로 부분이고요. 기호 2번이 192번지 대지입니다. 기호 3번이 본건 주택이고요. 원거리에서 바라본 우리 물건 주변 환경 사진입니다. 오른쪽 보시면 백양리역 쓰여져 있는데요. 백양리역은
서울 지하철 청량리역에서 백양역까지 1시간 15분 걸리죠. 경춘선이라고 하는데 종점은 그 유명한 춘천역입니다. 자, 왼쪽 북한강을 넘어가면 북배산이 보여지는데요. 그 화살표 방향에 우리 물건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른 각도에서 찍은 항공 뷰 사진입니다. 북한강이 정말 시원시원합니다. 좀 있으면 여름 되는데 수상스키 한번 배워서 저도 한번 여기를 한번 누비고 싶네요. 자, 오른쪽 보시면 46번 국도 바로 인접하여 제 화살표 방향에 우리 물건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물건 진입도로 사진입니다. 양방향으로 충분히 차량이 이동 가능한 4에서 6m 도로폭을 자랑하고 있고요. 저기 우리 물건 약간의 경사도가 보여지는데 완만합니다. 반대편 남서측 도로에서 바라본 본 물건 사진입니다. 우리 주택 말고 앞에 또 이렇게 잔디 충분히 공간이 보여지네요. 자, 원거리에서 바라본 우리 경매 물건인데요. 주택 바로 앞에 아주 넓은 공간에 잔디밭 보입니다. 매각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죠. 경사도는 완경사니까 한겨울에도 뭐 끄떡 없을 것 같습니다. 정면에서 바라본 본건 전경 사진입니다. 문이 많이 있네요. 바깥에 샤시라던가 그다음에 지붕으로 봐서는 최근에 지어진 건축물로 사료가 되는데 자세한 건 좀 이따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물 및 토지 현황을 보고 계신데요. 본 물건은 바로 정답이 나왔네요. 사용 승인일은 2014년 하반기에 되었고 보존 등기는 2015년 1월에 되어 있다고 왼쪽 상단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경량 철골 구조로 주택을 지었고요. 기본적으로 위생, 급배수, 난방 설비 다 되어져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토지 현황이 있는데요. 도로 부분은 약 23평인데요.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 밑에 다른 대지, 다른 토지, 지목이 대로 되어 있죠. 약 151평인데 적용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제시의 건물 부속사와 데크 6평 정도 되는데요. 매각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축물 대장을 보고 계세요. 오른쪽 상단에 특이하게 위반사항 찍혀져 있지는 않고요. 용도상으로도 단독주택 66.12제곱미터 선명하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특이한 사항은 발견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락잔금 대출하는데 특별히 문제는 없어 보이는 대장상 용도였습니다. 토지대장을 오늘은 가져와 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토지를 공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자료입니다. 두 필지로 되어 있는데 먼저 대지 부분 지번이 192번지로 되어 있고 2014년 12월에 지목 변경이 대로 이루어져서 건축 행위가 진행이 됐고요. 밑에 보시면 개별 공시지가 제곱미터당으로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지대장 도로 부분입니다. 192-5번지 지목 변경이 2015년 10월에 이루어졌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도로 부분이 단독 도로 소유가 아닌 공유로 되어 있습니다. 총 4분께서 이 도로를 공유하고 계신데요. 소유권 지분 왼쪽 상단에 145 중에 76만큼 우리가 지분을 갖고 있다는 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이 도로를 4분이 공유하고 계신다. 공유하는 이유는 하나겠죠. 건축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도로가 필요한데 도로를 굳이 한 분이 다 소유하는 것보다 4분이 갖고 계시면 훨씬 이익이죠. 그래서 4분이 갖고 계시고요. 참고적으로 공유지 연명분은
동일 필지 소유자가 2인 이상일 때 소유권의 표시사항을 효율적으로 등록 관리하기 위해서 대장 이외에 별도로 작성하는 장부니까 다음에라도 이러한 사례가 있을 때 공유지 연명부 꼭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토지 등기부등본 요약본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선 퀴즈가 나가니까 많이 생각을 해보세요. 왼쪽 상단 보시면 지상권이 쓰여져 있고 권리자가 금고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지상권 인수라고 쓰여져 있는데 맨 하단 보시면 같은 권리자인 금융기관 무슨 금고겠죠. 경매도 신청을 했는데 경매를 신청한 사람이 신청한 기간 금고에서 지상권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청구 금액은 소멸이 되는데 오른쪽 상단에 지상권은 인수라고 쓰여져 있어요. 이러면 낙찰받고 문제가 될 수 있을지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 보고 계세요. 오른쪽 상단에 개인과 금융권에서 근저당을 설정을 했는데 밑에 보시면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어요. 특별한 사항이 없으니까 입찰하는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왼쪽 하단 보시면 토지 건물 일괄 매각,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시의 건물도 포함되어 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물건 인근에 있는 낙찰 사례입니다. 71%부터 92%까지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비교적 이 우리 물건 안보리, 그다음에 인근의 월송리 최근에 경매 매각된 사례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의 총평은 4가지로 끊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앞서 말씀드린 대로 권리상 법원에 신고된 임차인이 없기 때문에 입찰하는데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근데 현황조사서를 보면 폐문부지이고 현재 소유주를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입찰 전에 반드시 점유관계를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낙찰받고 누가 사람이 있어야 명도 협상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공가인 경우에는 명도 계획에 있어서 기간적인 리스크를 갖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 점유자 파악이 중요합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 물건은 채권자, 채무자, 소유자가 모두 상이한 케이스였고 이해 변경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찰 전에 반드시 점유자 파악을 하셔야 낙찰 이후 명도, 난이도 사전에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본 물건은 중복 경매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자, 화면 집중해 주시죠. 앞서 퀴즈를 말씀드렸는데 자, 경매를 개인이 아닌 금융권 중복 경매를 신청하신 그 금융기관에서 경매를 신청을 했고 그 예전에 2014년에 경매는 신청은 2017년에 했고 2014년에 근저당을 설정하면서 이 금융기관에서 지상권을 설정을 했습니다. 이게 낙찰 후 인수가 될 수 있을지요? 곰곰이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통상적으로 대부분 금융기관에서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경우가 다반사지요. 건물까지 있으면은 토지 건물을 같이 근저당을 설정을 하는데 이렇게 근저당 설정 당시에 지상권을 설정하는 이유는 다른 채권자나 권리자들이 이 토지의 이용 가치를 침범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근저당 설정할 당시에 지상권도 설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다고 해서 낙찰 후 무조건 인수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쉽게 보시지 말고요. 입찰하시기 전에 이 금융기관 채권은행을 통해서 반드시 낙찰 이후에 지상권 소멸 여부를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두 번째 포인트였고요. 자, 세 번째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주택은 사용 승인일이 2014년 하반기입니다. 비교적 신축이긴 한데 주 구조가 경량 철골 구조입니다. 일명 조립식 주택입니다. 낙찰 이후에 혹시라도 건축물 개보수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입찰 전에
내부 컨디션 상태도 반드시 확인하신 후에 추가로 발생할지 모를 개부수 비용을 산정을 하셔서 입찰가를 잘 따져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 화면 보이시죠? 본 물건은 북배산을 등지고 바로 앞은 북한강을 바라보고 있는 토지 및 주택입니다. 물론 멀리 떨어져 있지만 강 건너 경춘선 백양리역도 있습니다. 행정구역상은 춘천시지만 실제로 가평군에 가까운 물건이기 때문에 서울에서도 접근성이 아주 좋고요. 최저가 1억대로 토지 174평, 토지와 전원주택을 동시에 취득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입니다. 본 경매 물건은 은퇴 이후에 전원주택을 꿈꾸는 분이나 세컨하우스, 또 환우분들 등등 많은 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는 아주 정말 저렴한 금액대로 내 집 마련과 전원 생활을 할 수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런 물건을 놓치기에는 너무 아깝다. 많은 관심과 도전을 해볼 만한 한 케이스다.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자, 이 정도로 마치고요. 마지막 카페 가입 공지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 오늘의 경매 위에 주소도 있지만 가입을 하시면요. 경매 물건뿐만 아니라 부동산 전반적인 정보 또한 그 정보에 따른 우량 매매 물건도 많이 소개를 해드리고 회원 간 의사소통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강도 이루어지고 정모도 하고 여러 가지 이벤트도 있기 때문에 많이 가입을 하셔서 부동산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함께 뻗어나가는 소통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2018년 5월 13일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남은 휴일 아름답게 잘 지내시고요. 다음 주에는 새롭게 월요일에 힘차게 출발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경매 이하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